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변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 의도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시간에 신익윤 대표와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더 군사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향후 남북 관계 또 의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m 우리 초계감 근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준 사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가 한 200m, 300m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계함 옆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예, 직접적으로, 우리의 합법적인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이라든가, 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포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조준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포격이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 포격을 하면 꽤 많은 발수를 쐈는데요. 딱 두 발 쐈어요. 어느 정도 걱정을 한 거라고 볼까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1차적으로 경고성 포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측 당국에, 특히 군사 당국에 기존의 군사훈련을 지속한다든가, 예. 또,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있죠. 이제 1차적 판단 이후에 보다 더 강력한 포격을 할 가능성, 뭐 이거 예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도발 원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국방부는 어디에서 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육지에서 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육지에서 쏴서 우리 함정을 겨냥한 것이라면, 육지에서 해안을 겨냥한 것이라면 새로운 형태로 도발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육지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서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북한 함정하고 남측 함정하고 한 그런 선례는 여러 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쇠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육지에서 소위 타격 원점이 되겠죠. 예. 이것은 타격 원점이 육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함정을 겨냥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타격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을 이번에 시위했고 또 이것을 증명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만약에 추가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북한이 보여준 이번 사례를 포함해서 뭐 도발 수단이 좀 다양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이 지난 며칠 전에 위협을 했듯이 자기들은 모든 수단의 타격 수단을 동원한다. 예.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예. 이것을 이번에도 증명하듯이 직접 이제 원점 타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것을 또 실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육지에서 쏜 포가 우리 초계함 근처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군함 근처에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에게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느끼는 어떤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그 정도도 감안하고 쐈을까요? 북한 측에서요? 지금 이번 경우는 그야말로 위협 차원의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에서도 보다 큰 전면전을 예상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지금 4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실험만큼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어떤 도발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 지금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응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초계함에 포를 쏘는 등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위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게 대해서 우려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위 이제 북한이 핵실험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핵무장 능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남 차원의 뭐 이득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의 군사적 공격 이것이 보다 더 빈발하거나 보다 더 심화될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대북 군사 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 위원님, 그제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을 했고, 종교인으로서는 그렇죠. 처음으로 염수정 추기경이 방문을 했고, 또 그날 북측이 우리 측의 6.15 공동선언을 개성에서 함께 행사를 열자 이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또 어제 도발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북한이 앞으로 남북한의 남북 대화 그리고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할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고 또 이것을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대화 자체가 소위 그 북한이 주도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남북한 관계 개선 이러한 그 움직임 이전에 항상 이런 강한 군사적 그 수단이랄까 군사적 어떤 위협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기들의 위력을 일단 밝혀놓습니다. 먼저 잠시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이 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외교 통일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또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북한군이 어제 오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연평도 근해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 고속함에 인근에 두 발의 포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자, 아무래도 이 점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국방 라인이 지금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시점과 이렇게 민감하게 이 시점에서 북한이 포를 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을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그 북한이 이러한 그 군사적 그 공세라든가 이 하는 것은 일단 우리 한국 그 남한 내의 그런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그런 그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정부를 성토를 하고 뭔가 이제 우리의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이것을 상당히 완화시킨다든가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군사 공격을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상당히 심화시키고 이 책임을 그 박근혜 정부한테 돌리고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그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해외에서도 어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좀 촉구를 했고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만났는데요. 이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도발 가능성이 어떤 여지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북한이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북 관계 개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강한 군사적 위력이랄까 이런 것을 시위할 필요성도 또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당분간 우리 군 당국의 그 군사 활동이라든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보다 더 큰 형태의 그 군사적 도발, 포격과 같은 그런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상당히 나름대로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주의를 상당히 요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긴장 국면을 조성을 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김정은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뭐 중국을 방문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항상 중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북한이 특히 서해 주변에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분쟁 지역과 같은 그런 형태로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조성해놓고도 이 책임을 남한에 돌립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중국에 나름대로 설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고 움직여주도록 하는 오히려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에 방중 과정 전에 뭔가 좀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군사는 군사 쪽으로, 또 민간 쪽으로는 또 민간 쪽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일연구원 전영태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